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장입니다. 자, 요즘에 리모델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리모델링 주변의 사례들은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체감을 잘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이 좀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당에서 한솔 5단지가 시범사업이었는데 드디어 첫 사업을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일기 신도시에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자, 리모델링의 시장 규모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작년 기준에 30조였는데 이제 2030년 내게 되면 44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자동의 한솔마을 5단지 같은 건 94년 11월 준공이고 1000세대가 넘습니다. 1156가구인데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국내에서 첫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첫 사업이고 일기 신도시에는 단연 선도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 되게 되면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 일기 신도시에서요, 엄청나게 리모델링이 많이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아니면은 리모델링 이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건데, 뭐 사실 뭐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당연히 좋습니다.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최신 공법에 최신 어떤 구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뼈대를 남기고 하는 리모델링보다 좋은 건 맞으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 거에 비해서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거든요. 재건축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성 면에서, 그 다음에 재건축이 너무 규제도 심하고 이런 오래 걸리는 사업인 거에 비해서 리모델링은 후딱후딱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선호를 하고 있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개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성 자체가 안 됩니다. 대지 지분이 크고 현재 용적률이 낮고 이래야 되는 건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낮아서 별로 수익이 남지 않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재건축은. 그래서 자, 이럴 바에는 리모델링은 후딱후딱 해버리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실제로 일기 신도시 쪽에 리모델링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리모델링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건설사는 쌍용입니다. 쌍용. 요즘에 이제 포스트 건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 GS라든가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지금 리모델링 사업부를 발족해서 지금 계속 이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1156가구 중에 1271가구로 한 115가구 정도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게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는 게 일반 분양이 없느냐? 없진 않아요. 재건축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지 일반 분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리모델링이지만 리모델링 말고 새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별동 증축 그 리모델링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별개의 동을 좀 더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일반 분양한 것들은 이 공사비에 보탠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 아파트 대비 2억 원 정도의 가격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도 옆에 있는 단지들도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2억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리모델링 그 한솔 5단지 같은 경우가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실거주자가 아니라면은 굳이 높아진 가격에 산다기보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5단지 주변 지역을 공략하시는 게 더 좋아요. 투자 관점에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정비업계에서는 리모델링이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다는 게 중론이다. 왜냐? 정부의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금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건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못 해주고 있죠. 지금 집값 잡았다고 나름대로 자화자찬하는데 리모델링까지 터져버리게 되면은 집값이 또 폭등하겠죠.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절대로 현 정부 내에서는 리모델링을 풀어주고 가지 않습니다. 명분은 확실하고 본인들도 알아요. 어차피 일개 신도시 같은 건 재건축이 잘 안 될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성 문제로 리모델링이라고 해주지 않게 되면 계속 신도시가 슬럼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풀어줘야 될 문제인데 지금은 안 해주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수직 증축이 지금은 법적인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내력벽 철거 같은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수평 증축을 하고 있는데 수평 증축으로도 충분히 좀 수익성이 나오는 단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직 증축까지 되게 되면은 더 잘 되겠죠. 자,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도입니다. 기존 가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기존 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기존 가구를 들어 올려서 필로티가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가구가 요 앞쪽을 늘리죠.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늘리냐면은 수평 증축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33평형 아파트 있죠? 그 미만, 25평형, 33평형, 18평형 이런 것들은 전용 면적을 40% 이내에서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33평 아파트가 전용 면적 25.7평이니까 대략 40% 늘리게 되면 10평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35평, 36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43평형 아파트, 44평형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8평형은 25평형, 25평형이 33평형, 33평형은 43평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가가 가능한 거고요. 85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30평대 후반이나 40평대, 50평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40%까지는 아니지만 3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뭐 얘네들은 뭐 50평에서 60평 가고 7평 가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넓은데. 그러니까 30%라도 충분하다. 그래서 불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층수가 15층 이상이냐, 14층 이하냐에 따라서도 늘릴 수 있는 게 틀린데 이건 수직중층 얘기고요. 수직중층일 때는 15층 이상이라 그러면은 야, 그 위에다가 3개 올려도 돼. 이미 지금 15층 이상 지었기 때문에 밑에 좀 튼튼하게 했겠지. 3개층 올릴 수 있는 거고 14층 이하다. 10층짜리 아파트예요. 거기다 5개를 더 올려? 불안하죠. 10층짜리에다 뼈대에다가 그거에 맞춰서 지방공사 했을 텐데 5개를 더 올리면 불안하니까 14층 이하 같은 거는 최대 2개만 올릴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직 증출하게 되면 더 올려갖고 이러고 일반 분양하겠죠. 물론 일반 분양은 얘네들 하기는 않겠죠.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가져가고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일반 분양하겠죠. 당연히 조합원이 먼저 좋은 걸 가져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집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그 수직증축으로 일반 분양해서 좀 공사비도 아낄 수 있고 필로티가 설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도 월등히 확대가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리모델링으로도 지하 주차장 모두 다 확보됩니다. 기술이 그만큼 건축공법이 발달을 한 거예요. 자, 거기다 사업기간을 비교하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총 20년 걸린다라고 하고 재건사업 총 42년. 이건 조금 오바 같긴 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이 이론적으로는 준공 15년 후 가능하고 5년 내로 마무리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정말 최단시간인 거고 보통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막 고민하다가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적어도 한 20년에서 25년 차, 요런 정도는 돼야지만 리모델링 얘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보다 7, 8년 이상 빠르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2배까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재건축 사업은 30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론적으로는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후부터는 가능한데 15년이면 아직은 깨끗해요. 준신축까지는 아니지만 뭐 허름한 구축도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2006년식, 7년식인데 쓸만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20년이 좀 넘어가고 한 25년 차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슬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재건축 사업의 기간보다는 리모델링이 단축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고 다만 이제 리모델링이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요. 요렇게 지금 기존에 요만큼 있다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기존에 요만큼 있었을 텐데 여기라고 안 늘어났겠습니까? 앞동이라고 늘어났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기존에는 동간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래서 동간거리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삶의 질적인 쾌적함에 대해서는 조금 포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약간 쾌적한 거를 위해서 십몇 년을 더 낡은 아파트에 사느니 새 아파트 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리모델링 이런 어떤 인식이 있어가지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랑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가격 격차가 좀 났었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쾌적한이 아니고 뭐 이런 것들 떠나서 일단 새 아파트면 무조건 비싸요. 워낙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양 평촌 같은 것은 1기 신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1기 신도시는 이렇게 분당, 일산, 평촌, 삼문, 중동인데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재건축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모델링 할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평촌은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할 것들이 정말 손에 꼽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지금 지분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굉장히 활성화될 도시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실제 53개 중에서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벌써 21개입니다. 거의 뭐 절반 가까운 수치에 40% 가까운 수치가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거죠. 연합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서로 돕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활성화되긴 하겠죠. 정보도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평촌 쪽에도 리모델링이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안전성 검토 기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선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활성화되려면 전국에서 리모델링 사업 단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성 검토가 또 대충 할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안전성 검토인데 그런데 2군데밖에 없다는 건 문제가 있죠. 뭐 사설기관한테 좀 의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쪽이 좀 늘려야 될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사업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지만 인증기관 손이 부족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 이미 지적을 받고 있으니 거의 리모델링 사업 아직 시작 단계인데 이런 지적을 벌써 받고 있으면 진짜 활성화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전에 빨리빨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수직 중축은 안전성 문제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2014년 수직 중축이 허용된 곳은 아까 한솔 5단지 같은 것도 수평 중축이죠. 수직 중축이 허용된 곳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성지 아파트가 유일하다. 또 리모델링은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세대 간 내력벽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 보니 평면상 제약도 크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 내력벽 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부셔야지만 건물이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 생겼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게 내력벽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허물게 되면은 앞뒤로밖에 못 늘리게 되니까 집이 뭐 소위 말하는 삐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늘려주고 부셔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지으면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 세대가 두 세대가 됐으면 나머지 어떻게 해요? 뭐 위로 올라가든 별동을 지어서 들어가든 그건 해결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력벽을 철거해야지만 구조가 이쁘게 나오고 뭐 2베이가 3베이 내지는 4베이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2베이면 지금 앞으로도 2베이예요. 길쭉한 집. 그러면은 뭐 이쪽 해 받는다고 쳐도 가운데 해가 안 들어오는 동굴 같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여하튼 이런 내력벽 철거가 통과가 돼야 좀 활성화 될 텐데 이 부분이 아직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저러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풀릴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이 아니게 되면 계속 낙후가 될 텐데 그렇다고 재건축을 풀어줄 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관심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게 정부의 뭐 제 생각이지만 정부가 리모델링까지 풀어줬다가는 또 한 번 가격이 들썩일까봐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간을 갖고 미리 투자해 놓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맞이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